두두두. 땅이 울릴 정도로 거친 소리가 울렸다. 깊은 흙 속에 앉아있던 요헤르의 눈썹이 일그러졌지만 눈은 뜨지 않았다. 가까스로 몸의 기운을 참고 있는 탓이다. 청소년 땐 참기 힘들었지만 이젠 어느 정도 수련을 해서 두두두 그의 온몸이 울리기 시작했다. 영 거슬린다. 잘생긴 미간이 확 일그러지는 순간 요헤르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숨을 뱉어냈다. 가까스로 숨을 뱉어내며 끓어오르는 기운을 몰아냈다. 그럼에도 폭발적으로 튀는 피는 그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다. 어렸을 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괴로운 적 없었는데. 봐야겠다. 감히 방해한 자를. 주변의 기운이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요헤르의 얼굴이 천천히 돌아갔다. 날카로운 콧대가 상대방을 마주하기 직전이었다. 죄송해요. 많이 다치셨나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요헤르는 차가운 낯빛으로 수인을 응시했다. 흑빛 같은 갈색 고수머리, 눈이 작아 보일 정도로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저를 찌른 흙이 낀 손톱? 수인의 모습이나 정확히 말하면 두더지 수인이다. 그에게 말 붙일 능력도 안 되는 하급 수인. 여자가 뚫어지게 보는가 싶더니 입을 열었다. 흰 두더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일부러 염색하신 건 아니죠? 요헤르는 곧바로 두더지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녀가 캑캑 기침을 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은 두더지끼리 왜? 요헤르는 무심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두더지로 보이나? 그 말과 동시에 여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럼 설마 캑캑. 어느덧 여자의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요헤르는 눈썹을 찌푸렸다. 아까 여자의 손톱에 닿았던 곳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이 번진 탓이다. 요헤르는 저도 모르게 손을 놓았다. 그러자 여자는 급하게 숨을 뱉어내며 뒤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 여자를 잡을 새도 없었다. 바늘로 찌르듯 번진 아픔은 곧 심장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답지 않게 심장을 움켜쥐며 바닥에 팔을 짚었다.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었다. 그의 팔에 핏줄이 서고 눈가가 벌개졌다. 요헤르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흙을 보면서 앞으로 풀썩 쓰러졌다. 벨리모드네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다고 할 수 없었다. 부모의 성화에 도피하듯 간 대학원, 쓰레기 논문이라며 졸업시켜주지 않는 빌어먹을 교수, 그리고 천년 묵은 흰뱀에게 죽을 뻔한 상황. 벨리는 안경을 고쳐 쓰면서 겨우 숨을 뱉어냈다. 맑은 공기가 그나마 마음을 다 잡아주었으나 무심한 눈빛으로 죽이려던 흰뱀이 아직도 마음속에 선명했다. 그 팔힘이 어찌나 세던지 세간에서 그를 영물이라고 하던 게 실감이 날 정도였다. 다시 안경을 올려 쓰던 벨리의 손이 떨렸다. 겨우 죽음에서 탈출했으나 그녀의 현실은 여전히 죽음과 가까웠다. 벨리 전부터 말하는데 내 논문은 주제부터 너무 흔해서 아무 가치가 없단다. 석사 논문은 그럭저럭 통과시켜줬지만 박사는 다르지. 네가 세르고 시대책을 발견하면 모를까? 이 논문으론 절대 졸업할 수 없을 거다. 석사 논문도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겨우 통과시켜줬으면서 빌어먹을 교수는 그녀의 논문을 쓰레기 취급했다. 이번에 졸업하지 못하면 영영 졸업할 기회를 잃는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7년 내에 논문이 통과되어야 박사 학위를 받는데 하필 그녀의 지도 교수는 내년에 안식년을 가져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졸업해야 했다. 대학에서 석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른 기간만 10년. 그동안 교수 밑에 구른 세월과 부모에게 피교당한 게 서러워서 무조건 졸업은 해야 했다. 졸업만 하면 그녀의 인생은 탄탄대로였다. 이미 모티스 고대 연구소에서 연락까지 왔다. 박사 졸업만 하면 자리 하나 주겠다고. 그곳만 가면 그녀의 부모가 더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교수 밑에서 구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날아갔다. 벨리는 처참한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흰뱀은 본래 이곳에 살았지만 머물지는 않는다고 했다. 저택도 오래전부터 비워둔 것처럼 인적 하나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벨리는 강행했다. 어떻게든 졸업하려고 세르고 시대책이 있을 만한 흰뱀의 저택을 팠던 것이다. 본래 흰뱀의 저택은 세르고 시대의 궁이 있던 터라고 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흰뱀이 있는 저택을 파보자고 한 소리 못했다. 그는 아티스 제국의 황제조차 어려워하는 천년 묵은 영물이었으니까.
또 괴수인 발린이 튀어나오는 경계를 그의 힘으로 막고 있어서 황제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벨리가 그 저택 밑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박사 졸업 때문이었다. 어차피 졸업 못해서 죽을 바에 뭐라도 하다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벨리는 멍하니 땅바닥을 보며 걸었다. 이제 진짜 죽게 생겼네. 흰 뱀이 내 얼굴을 봤으니까. 벨리는 순간 멈춰서 저택을 돌아보았다. 차라리 그냥 가서 죽여달라고 할까? 자진해서 말이다. 그러다 벨리는 서둘러 몸을 돌렸다. 아까 겨우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벨리는 넌 나간 얼굴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모티스 대학교의 연구소가 있는 쪽이다. 곧 죽어도 논문은 써야 했다. 어떻게든 졸업은 해야 하니까. 은은한 약초 냄새가 풍기는 넓은 방 안. 흰 침대 위에 요헤르는 상의를 벗은 채 누워 있었다. 은빛의 긴 머리가 축 늘어져 침대를 덮었고 나른히 감은 눈, 살짝 달아오른 볼, 그리고 작게 벌어진 입술. 그는 드물게 열을 내며 헐떡였다. 근육진 가슴골 사이에 땀이 맺히고 탄탄한 허리 아래로 또르르 땀이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그의 몸에 손대지 못했다. 주변에는 고개를 수그린 하인, 의사, 늙은 집사가 서 있었다. 근심이 가득 낀 얼굴로. 어쩌지요? 영신께서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어쩝니까? 집사는 부산스레 의사를 쳐다봤다. 의사는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집사를 돌아봤다. 영신께서 원래 감기에 걸리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기는커녕 아픈 적도 없습니다. 워낙 깔끔한 걸 원하셔서 이 방도 더러운 먼지 하나 없을 정도인데 대체 왜? 의사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럼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집사는 불이 나게 방을 나갔다. 의사는 입을 꾹 다문 채 걱정스레 요헤르를 보았다. 남들은 천년 묵은 뱀이라고 해서 그를 아주 늙은 수인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의 외모는 20살의 앳된 얼굴이었다. 그래서 그를 모르는 수인은 초면에 반말을 하거나 막대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그의 성격은 예민하면서도 가시가 돋은 것처럼 까칠했다. 워낙 알려지지 않아서 더 그랬다. 요헤르도 굳이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으니. 영신께서 각인이라니. 의사가 더 깊이 생각하기 전 요헤르의 눈썹이 일그러졌다. 의사는 황급히 머릿속 생각을 지우며 주의 깊게 보았다. 잠시 뒤 요헤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영신님 괜찮으십니까? 요헤르는 잘생긴 눈썹을 찌푸리며 일어나다가 순간 앞에 고꾸라지듯 숨을 토해냈다. 그는 등 뒤에 명문을 짚으며 의사를 노려봤다. 각인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요헤르가 뜨거운 숨을 들썩이며 말했다.